주식 투자만 하실 때랑 네. GPL 투자를 같이 병행하실 때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많아야 되는데 40대, 5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한 걸 하나 놓치는 거거든요. 이 GPL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고맙게도. 이거는 법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고. 고맙게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재경사 매니저 등대직입니다. 전업 투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했었고요. 외국계 회사의 단점이 뭐냐면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에 수명이 짧아요. 회사 다니면서 50대 중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40대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먼저 퇴사한 저희 동료 직원이 일찍 퇴사를 했죠. 실컷 놀고 해외에서 리만 사태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주식 공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했더니 책을 먼저 보자. 카페에 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챕터씩 둘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년 가까이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 뒤로 투자를 해봤고 회사 다니면서 그때 마침 이제 한국에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한 권 펴냈어요.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러 다녀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면 선뜻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대가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몇백억 버신 분도 있고 몇천억 버신 분도 있는데 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벌었을까 찾아갔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잖아. 나도 할 수 있겠는걸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연봉만큼 이제 움직이는 때가 되니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거 하는 게 더 낫겠는걸? 그때 회사를 때려쳤는데 본부장님이 어떻게 퇴사할 거니 그 말은 안 된다. 주식 투자는 동요가 된다. 이민 간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도 되나요? 이 영상을 많이 안 보겠죠, 설마. 이 영상이 유명하면 이제 큰일 나고. 그렇죠. 이제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한 지 10년이 됐는데 주변에서 왜 이민 안 가냐고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됐죠. 주식 투자 전업이라고 하면은 시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비밀인가요 이거? 네, 저희 10명밖에 안 보는데도 비밀인가요? 그냥 10억 단위 아직은. 10억 단위요? 네. 얼마로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돈은 5천만 원. 그리고 온갖 대출을 땡겨서 5억.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금리가 저한테는 싸게 적용이 돼서 참고로 저도 2번 올인 당했어요. 두 분이 어떻게 접점이 돼서 인연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인을 제가 여기다 소개를 시켜놨고 저랑 같이 왔어요. 아, 처음에. 그래요? 예, 여러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텐데 제가 온라인 활동을 먼저 하고 있었고 재경사에서 친구한테 은퇴하기 전에 경매를 하려면 여기 가서 한번 배워봐라. 너 집도 가까우니까 둘이 여기를 왔고 친구는 계속 나왔고 근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친구 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이렇게 왜 주식 하시다가 부동산 경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배울 때 가치 투자를 돈 주고 배웠는데 대표 강사님께서 양도소득세가 없을 때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결국에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쪽 시장은 부동산에는 세금이 있지만 아직 여기는 세금이 없다. 지금 이제 금투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향은 정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코인은 안 하세요? 코인은 제가 가치 평가를 못 하겠어요. 재경사를 통해서는 또 어떤 투자 하고 계신지. 사업자 인가를 마치시고 지난달에 첫 투자를 하셨고 요번 달에 두 번째 수익을 보셨죠? 네, 그제부로. 네. GPL로 하신 거예요? 예, GPL로 하셨어요. 근데 얼마 안 되셨네요, 사업자 되신 지가? 사업자 과정은 조금 길어졌었는데 투자가 빨리 진행되긴 했죠. 인가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어떤 건 대출 나갔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걸 원래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3-4건 정도는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누가 나갔는지도 사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거는 지난달에 나왔어요. 지난달. 13일 날, 14일 날.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첫 번째가 기억이 좀. 기억 얘기하나요? 아 이거 너무 다들 쉽게 공부한 거 아니야? 기억을 못하시고. 첫 번째 지역이 좀 가물가물. 너무. 두 번째 지역은 부산, 아, 세 번째 지역은 성남시. 그럼 대출 금액은 기억나세요? 얼마 나갔는지? 예. 대출 금액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5천만 원, 8천만 원. 부산 지역 얘기하시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부산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은 안 나지만 경매 취하 자금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경매 들어갔던 물건 중에 하나를 여신이 좀 남고 룸이 있다 보니까 채무자분이 요청이 들어와서 경매 취하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했던 케이스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매 넘어간 물건인데 취하시키기 위한 대출을 또 일으킨 거거든요.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각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만 부동산 가치보다 채무가 적을 때는 저희가 경매 취하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지난달에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수도권 안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GPL이나 NPL 투자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만 할 수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대출이 나가는 게 스피드도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대출 나가는 과정이 긴박한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대부다 보니까 고금리로 진행하다 보면은 채무자분들이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 취하 자금이고 경매가 실질적으로 낙찰이 됐으니 낙찰자는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바뀐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오전에 검토가 되고 오후에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여유 있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해줘야 되거든요. 검토도 빨라야 되고 진행도 빨라야 되고 대출 실행도 빨라야 되고 경쟁사랑 경쟁을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나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급하신 분들은 대출을 실행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죠. 다음 물건 혹시 부산 말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남시? 거기가 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예,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태평역이었고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거리였고 시세도 한 5억대 시세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나간 대출 케이스긴 해요. 빌라인데 5억대 빌라예요? 예, 5억대 빌라. 거기에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후순위로 나갔어요. 8천만 원. 8천만 원. 네. 8천만 원 나갔습니다. 후순위 대출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분은 그럼 잔금 대출인 건가요? 잔금 대출은 아니고 요즘 다세대 빌라 요청 대출 건들이 아시겠지만 역전세를 많이 맞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전세 퇴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시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은 임대인이 그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세 퇴거 자금으로 대출 요청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GPL 투자랑 주식 투자 병행하고 계시는데 아, 주식이 네. 수익률이 좋으면 주식만 할 것도 네. 같은데 네. GPL까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주식 투자는 예상치 않은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나온 뉴스는 애플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삼성도 같이 부과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핸드폰 관련주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죠.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인데 경기 민감주라고 그래요. 경기에 아주 민감해요. 쉽게 말해서 트럼프 코멘트 한마디 날리면 급락하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 코멘트 하나 잘 나오면 급등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저도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 이유가 월요일날 이거는 던져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벌써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변동이 심하단 말이죠. GPL은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정해진 수익이 나온단 말이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70% 주식 30%예요. 왜 채권을 70%를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사는 거죠. GPL이 저에게는 채권보다 더 좋겠구나. GPL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주식 투자만 하실 때랑 GPL 투자를 같이 병행하실 때 달라진 게 있나요? 좀 마음이 편해지셨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많아야 되는데 40대, 5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한 걸 하나 놓치는 거거든요. 이 GPL은 변화가 거의 없어요. 고맙게도. 이거는 법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고 고맙게도. 저도 나이가 계속 먹어갈수록 늦춰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은 크게 변화는 있대 큰 틀에선 벗어나진 않아요. GPL 투자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GPL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시드가 있어야 돼요. 시드는 충분히 있는데 돈을 잘 못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킨집 많이 하시거든요. 호프집 많이 하시고 종업원으로 한번 뛰어보고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확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GPL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보다 훨씬 수익이 크고 또 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때는 굉장히 좋고 또 안정적으로 일정 부분을 굴리고 싶은 사람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황이 좋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산이 버블이 생기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구간이 와요. 신기하게. 그런 구간에는 내가 뭘 안 해도 자산이 막 늘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너무나 강력한 충격이 와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뭘 사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도 대부분 올라가거든요. 좀 더 잘 사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거꾸로의 시기도 있죠.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게 터널의 끝인지 아닌지 이제 그걸 가늠하면서 그 단계를 건너가고 있는데 터널의 구간을 지나갈 때는 누군들 수익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전부 다. 근데 이쪽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을 이렇게 딱 해주면 이 구간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20대, 30대 저랑 같이 전업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 뒤로 5년을 못 가서 다 회사로 들어갔는데 대기업 다니다가 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전업 투자 시작했는데 5년 지나니까 대기업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저도 기억나요. 코로나 때 전업 투자를 목표로 하던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부동산은 시황 안 타나요? GPL은? 경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있긴 한데 리스크가 큰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자산이 있는데 잘 운영하실 수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약간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습니다. 너무 말씀 유익하게 잘 들었고 다른 분들의 사례들도 재경사 카페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재경사라고 치시면은 거기 안에서는 저희가 부동산 경매를 포함한 GPL 투자, NPL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도 전업 투자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업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